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어떻게 하면 작은 소리나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96쪽, 실험관찰은 51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목표는 우리 주변의 소리를 작은 소리와 큰 소리로 분류하는 활동, 분류할 수 있다 이고요.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소리의 세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소리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린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스피커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방법은 여기 보면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소리 조절 장치가 있죠? 자, 이걸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소리가 잘 들리죠? 네, 스피커는 이렇게 소리 조절 장치가 있어서 소리의 크기를 이렇게 컸다, 작았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이 작은 북을 이용해서 소리의 세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작은 북과 그리고 북체 그리고 좁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작은 북 그리고 좁쌀 그리고 북체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한번 작은 북을 북체로 약하게 그리고 세게 한번 쳐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작게 한번 먼저 약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세게 쳐볼게요. 네, 여러분 작은 북으로 약하게 칠 때 그리고 세게 칠 때 소리의 크기는 어때요? 자, 작은 북으로 약하게 칠 때 소리의 크기는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작은 북을 세게 치면 큰 소리가 난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좁쌀을요, 이 작은 북 위에 한번 그냥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번에 작은 북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소리가 날 때처럼 쳐볼게요. 여러분, 비교가 됐나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이 비교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작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쳐볼게요. 좁쌀의 움직임을 관찰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큰 소리가 날 때 좁쌀 모습 한번 잘 보세요. 와, 좁쌀이 막 튀어서요, 지금 책상 주변까지 이렇게 튀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과 같이 작은 북과 좁쌀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실험한 내용을 실험 관찰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관찰은 51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은 북을 북체로 약하게 칠 때와 세게 칠 때 소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작은 북을 약하게 칠 때 소리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작은 북을 세게 칠 때 큰 소리가 났죠. 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걸 보고 따라 적지 말고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실험하는 걸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한번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썼다면 그리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북소리의 크기에 따라 작은 북 위에 좁쌀이 튀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여기 한번 비교했던 거 기억나죠? 선생님이 작은 소리가 날 때 그때 좁쌀은 어떻게 됐나요? 많이 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좁쌀은 낮게 튀어 올랐습니다. 좁쌀이 낮게 튀어 오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날 때 좁쌀은 높게 튀어 올랐죠. 그래서 좁쌀이 높게 튀어 오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작은 북을 치는 세기에 따라 작은 북 위에 좁쌀이 튀어 오르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왜 다른지 그 까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소리라는 것은 떨림에 의해서 소리가 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북을 북채로 약하게 친다라는 거는 작은 소리, 북이 약하게 떨리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것도 낮다. 그리고 세게 친다는 건 큰 소리가 난다는 건 북이 크게 떨리기 때문에 높게 튀어오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작은 북을 북채로 약하게 치면 북이 작게 떨리면서 좁쌀이 낮게 튀어오르고 이번에는 세게 치면 크게 떨리면서 높게 튀어오른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좁쌀의 튀는 모양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체가 떨리는 크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체의 떨리는 크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렇게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소리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 과학책 97쪽을 보면요. 네, 이 부분이에요. 물체가 떨리는 크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는 달라지며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여기 소리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큰지 작은지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더 생각해 볼까요?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우리 생활에서 작은 소리를 낼 때와 큰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언제가 있나요? 자, 여기 보면 도서관에서 친구와 이야기할 때 작은 소리를 내죠.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서 응원을 할 때, 자, 이때는 큰 소리를 내서 응원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작은 소리를 낼 때와 큰 소리를 낼 때는 또 언제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동생이 있거나 또는 어린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잠을 잘 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줄 때 무슨 소리를 내야 될까요? 작은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 볼게요.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 여러분은 언제 작은 소리를 내는지 여러분의 예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얘기했어요. 자, 큰 소리를 낼 때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내야 될 때는 언제일까? 내가 저기 앞에 가고 있는 친구를 부르고 싶어요. 서감아! 큰 소리로 부르면 친구가 듣고 뒤돌아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작은 소리로 부르면 그 친구는 뒤돌아볼 수가 없겠죠. 자, 선생님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를 때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때 여러분은 큰 소리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선생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작은 소리나 큰 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작은 소리를 내죠? 떨리는 걸 작게 한다. 그래서 작게 친다.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고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게 쳐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떨림이 커지고 그래서 큰 소리가 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소리의 세기라고 한다는 것까지 같이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작은 소리나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실험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